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15일 수요일 아침 9시 13분입니다. 자, 어젯밤 미국은 혼조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조금 오르고 S&P가 조금 떨어지고 이랬는데 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루 3, 4%씩 움직이는 시장에서 0. 몇 프로 움직인 거에다 내가 뭐라 할 수는 없고, 그리고 FOMC 회의 같은 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이 경거망동할 수도 없고, 그냥 뭐 그래서 뭐 어제 마감이 어쨌다 저쨌다 크게 이야기하지는 않을게요. 일단 이걸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하락이 일시정지했다, 이 정도로 일단 보는 게 가장 객관적일 거예요. 그래서 일시정지란 표현은 뭐냐, 잠깐 그냥 멈춘 거고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객관적인 뷰라고 보는 게 맞을 거라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다 제가 좀 사견을 덧붙이자면은, 저는 이거는 이제 반등을 위한 일시정지다, 좀 탄력적인 반등을 할 것 같다는 느낌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드리는 뭐 근거, 뭐 다 다양하게 표현을 해드릴 수 있겠지만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뭐든지 그 최고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어요. 뭐 자꾸 자동차에 비교를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차를 운전하는데 보통 80km 정도로 가면 연비가 가장 잘 나옵니다. 그죠? 에너지 효율이 가장 좋다고요. 80km로 꾸준히 가는 게. 근데 예를 들어서 너무나 속도가 빠르거나 너무나 느리면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죠. 그런 거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 증시도 그런 관점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하락장이니까 하락에 비교를 하자면은, 이 하락시키는 게 굉장히 짭짤할 때가 있습니다. 특정 구간에선 주식을 조금, 그러니까 돈을 조금만 써도 수익이 확 세력들 입장에서 시장을 컨트롤하는데 돈이 조금 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좋겠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하락이 과해지거나 이러면은, 이 하락시키는데 드는 비용과 거기서 나오는 수익, 이런 거 비교해 보면은 수익이 급격히 줄어드는 구간이다, 요렇게. 지금이 이제 좀 효율이 안 나오는 그런 구간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승도 마찬가지예요. 상승도, 그죠? 상승 같은 경우도 적당한 상승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의 이 추격 매수도 붙으면서 상승시키는 비용이 적을 수 있는데, 너무나 많이 시가총액이 커지고 올라가 버리면은 상승시키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면서 상승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승시켜봐야 세력들 입장에서 남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그게 뭔 소리냐? 조금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이번 주는 옵션 만기주잖아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주잖아요. 미국이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빅스가 이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주 되기 3거래일간 대박을 줬다라는 거. 이 빅스가 대박을 줬다라는 게 뭔 소리예요? 이게 옵션이 비싸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풋 대박이 났다는 소리죠. 지금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빅스가 올랐으니까, 이게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풋 대박이 났구나, 풋 옵션들이 살이 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옵션 만기주, 만기 1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만기 1이 되면 외가 옵션은 0이 되잖아요. 그리고 만기주라는 게 기본적으로 특징이, 옵션이 다이어트하기에 우호적인 환경이란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돈 벌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효율이 좋다고요. 가만히 있기만 해도 풋옵션이 살 빠지면서 쭉쭉쭉 죽어나가기 좋은 때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풋옵션을 살을 찌우려고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세력들 입장에서 위험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효율성이 안 좋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는 거죠. 이게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빅스가 더 올라가거나 풋대박이 더 나기는 좀 연비가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걸 빅스의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지난 3거래일 동안 너무 빅스가 살이 쪄가지고 이번 만기주니까 좀 죽이는 게 훨씬 그 세력들 입장에서 컨트롤하기가 이게 조금 더 짭짤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자연적으로 좀 지금 살이 많이 찌기도 했고, 마침 어제 33.4란 자리를 이제 저항을 또 의식을 했죠. 당장 올라가겠다는 의미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일단 뭐 음봉이 나왔으니까. 물론 일시정지라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객관적입니다만, 어떤 만기주라는 걸 감안하고 오늘 밤에 FOMC가 있고 FOMC 회의 직전에 시장이 급격하게 움직였다라는 걸 고려해보면, 빅스 죽이지 않겠어? 빅스 죽인다는 얘기는 탄력적인 반등을 하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반등 쪽에 어쨌든 계속 좀 무게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딱히 지금 시장이 갑자기 급사할 만한, 시장이 갑자기 심장마비가 날 만한 그럴 만한 이슈는 일단 눈에 띄지는 않거든요. 뭐 물론 후보가 좀 보이긴 합니다. 후보가 심장마비를 일으킬 만한 잠재적인 악재가 보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사실 아직 뭐 어떤 증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해서 조금 좀 하락 에너지를 좀 다시 충전하고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반등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앞으로 한참 더 빠지긴 빠질 것 같은데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근데 그 와중에 하락을 충전하는 그 단기적으로 좀 하락 에너지가 좀 많이 소진이 됐으니까 재충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있습니다. 그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더리움 관련한 부분이 요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급사의 요인이 이게 어떤 심장마비의 요인이 될 수도 있긴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솔직히 뭐 아직까지는 그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밝혀진 게 없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더리움 적의 어떤 뭐 그죠, 아직까지 저거에 대한 영향이 좀 비교적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요. 그러니까 뭐 저거다 당장 뭐 저거 때문에 시장이 급사한다라고 생각하고 빅스 80 간다에다가 베팅을 하기에는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여튼 저도 이게 그 이더리움 관련된 이슈가 뭔 내용인지 잘 몰랐는데 쉽게 말해서 이 이더리움을 담보로 맡긴 걸 이제 여기는 담보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코인을 주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출을 하는 거더라고요. 담보로 맡기고 쉽게 말해 어떤 그 담보대출 서비스예요. 담보대출 서비스. 근데 담보대출 서비스가 근데 이게 뻥난 겁니다. 이게 이제 맛이 가는 거죠. 하여튼 재밌어요. 이 뭐 하나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지금까지 이제 모든 어떤 금융위기 역사 같은 걸 보면은 항상 모든 위기는 대출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이 버블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수많은 신용이 창출이 되고 대출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너무 이제 많이 올라가서 오버슈팅이 나오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 지난전에 그저 과거에 줬던 그 대출들이 문제가 되면서 얘들이 이제 슬슬 터져 나오면서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더라. 모든 위기의 씨앗은 대출, 신용 요런 거에 있다라는 거. 이번에도 이더리움, 그죠? 비트코인 쪽에서도 이런 게 터질 거라고 사실 상상도 못 했는데 하여튼 가치도 없는 것들을 담보로 받고 가치도 없는 걸 다시 그걸 또 대출을 해주고 정말 재밌는 세상입니다.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든 어떤 지금까지 저런 것 때문에 위기가 항상 나긴 났었어요. 어떤 금융시장의 역사이긴 합니다. 신용 창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이 그러니까 담보로 맡기고 빌려오고 그 빌려온 거 또 담보로 맡기고 또 빌려오고 빌려온 거 또 담보로 맡기고 또 빌려오고 계속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문제가 터졌다라고 대충 써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문제 어쨌든 아직 진행 중인데 아직 이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좀 제한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시장에 이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서 아직 그런 거는 보이지는 않긴 합니다. 제도권에 아직 연결은 되지 않았어요. 이런 점들이 급사 요인이긴 하지만 아직 이게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어젯밤에 그래서 뭔 일이 있었냐? 뭐 시장은 여전히 그죠? FOMC 회의를 앞두고 뭐 긴축 우려 같은 거를 의식하고 있다, 그죠? 그 와중에 이제 분위기가 안 좋은 거는 뭐 비트코인 저런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젯밤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경제지표 발표 있었죠. 어젯밤에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물가지표인데요. 그래도 예상치에 거의 부합하거나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시장이 이거를 인플레 우려 해소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여전히 아이고 그래도 이거 긴축해야 되겠구나 라는 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반응이 정말 재밌어요. 예전 같으면 이 정도 되면 인플레 피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올렸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젯밤에 하여튼 반응이 재밌었습니다. 그나마 이게 좀 시장의 충격을 좀 줄여줬다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그 예상치에 부합했으니까 아유 그래 그래도 다행이네 이 정도로 그냥 시장이 안도했던 것 같다라는 정도로 보고 넘어갈게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FOMC 회의인데 6월달 FOMC 회의인데 오늘 밤에 이제 금리 결정이 되고 파월 의장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런 걸 하겠죠.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거고 이제 하루 전입니다. 그죠? 하루 전인데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기사들이 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들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확률이냐면 연준은 이번에 75bp를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게 보시면 예상치가 100% 거의 99%입니다. 99%가 나왔어요. 기존에는 50bp 인상이 대세였는데 사실상 이제 시장 참가자들은 이미 75bp 인상할 거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글쎄요, 이쯤 되면 진짜 파월 의장도 75bp를 인상할 것 같긴 합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이번에 기준금리 100bp 올려야 된다라는 의견도 그렇게 급진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슬슬 나타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현실적으로 보니까 75bp 인상이 그게 그냥 내일 그냥 75bp 정도 인상하고 말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죠? 75가 아니고 이제 50을 인상하거나 뭐 100을 인상하거나 이제 그러면은 굉장히 그럼 굉장히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겠죠.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시장 참가자들이 모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50bp를 인상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겠어요. 그거 오히려 제 생각엔 시장 폭락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0bp밖에 안 올렸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람들이 CPI 8.6%라는 숫자를 본 상황이기 때문에 50bp 인상하면은 연준이 경기 침체를 우려해갖고 50밖에 못 올리는구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 굉장히 연준 입장에서는 진짜 이도저도 못하는 사면초가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모두 시장 참가들이 75bp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오늘 밤에 그거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죠. 어젯밤 같은 경우 이제 금리하고 달러는 계속 올랐습니다. 사실 좀 재밌었어요. 금리 달러 계속 오르는데 주식시장은 잘 버티더라고요. 솔직히 좀 약간 슈팅기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슈팅 냄새가 좀 나긴 납니다. 근데 뭐 솔직히 이 지금 워낙 시장이 좀 비이성적인 측면이 좀 있어서 약간 뭐 글쎄요, 이걸 비이성적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인플레가 심각하니까 금리가 오르는 거니까 저걸 비이성적이라고 하긴 좀 뭐 할 것 같고 그냥 이례적이다라고만 표현을 할게요. 금리의 상승폭이 예전과 달리 좀 굉장히 급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례적이다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래서 하여튼간 좀 속도가 좀 가파르다라는 느낌을 좀 계속 받고 있긴 한데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제가 뭐 여기다 할 말은 없고, 하여튼 어젯밤 같은 경우 전저점 지지력 테스트 할 줄 알았는데 지지력 테스트가 너무나 금리가 강력하다는 걸 확인을 하고 지지선 터치도 못하고 올라갔으니까. 근데 아무튼 분명히 이런 생각은 들어요. 움직임이 좀 급하긴 급하고 FOMC 회의 앞두고 금리가 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회의 전날까지 어떤 회의 내용을 미리 선반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분명히 들긴 듭니다. 달러도 어젯밤에 많이 올랐어요. 그 직전 고점 자리 여기 이 지지력 테스트 하고 나서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갔으니까 어떤 지지력 테스트 잘 마치고 뭐 잘 올라가고 있는 거죠. 물론 얘도 속도가 좀 급하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는데, 근데 아무튼 요즘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것도 그냥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는데, 아무튼 선반영 같긴 해요. 오늘 밤에 FOMC 회의에서 뭐라 할 이야기를 지금 달러와 채권 시장은 선반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회의 끝나고 나면은 글쎄요, 뭐 이 회의 끝났다라고 해서 오늘 밤에 회의 끝나고 나서 재차 폭락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밤 같은 때 재차 폭락해봐야 반등을 위한 그런 스프링의 탄력을 만드는 뭐 그런 눌림으로서 활용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어쨌든 제 생각엔 그래요. 지금 당장 2020년 3월이나 2008년 금융위기처럼 그런 걸로 갈 게 아니면 분명히 반등 나와야 될 자리입니다. 분명히 지금 쉬었다 가야 될 자리예요. 하락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증시가 반등한다라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좀 달러와 금리도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예상을 여기다 이제 같이 덧붙여서 해보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더 하락하긴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하락 에너지 충전이 필요하지 않겠어라는 생각이 계속 들긴 든다는 거죠. 금리와 달러 같은 경우도 좀 최근에 급하게 움직였으니까 너 더 가더라도 좀 쉬어갔으면 어떻겠니? 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인데요. 모르겠습니다. 뭐 저의 생각대로 갈지 안 갈지. 하여튼 중요한 건 추세만 보면 돼요. 그죠? 주식시장 하락 추세, 달러와 금리 상승 추세, 여기에 거역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이거는 기본으로 큰 추세는 받아들이고 그 와중에 이제 디테일한 부분, 너 너무 힘쓰고 있지 않니? 너 요즘 너무 급하지 않았니? 라는 생각 정도는 해보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빅스 봤죠? 네, 빅스 봤고 뭐 그런 거 봤고, S&P 나스닥 지수 지지선 테스트 했죠. 지지선 테스트 했는데 뭐 일단은 뭐 당장 뭐 어딘가 폭락 이런 거보다 일단 어딘가에서 일단 버티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그죠? 3710 S&P 나스닥 11250짜리 이 자리에서 부근에서 지지력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떤 뭐 지난번에 너무 급격했던 그런 이격도, 뭐 너무 급락했던 거에 대한 피로도는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모습들 아직 피로감이 좀 있어요. 좀 더 회복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걸로 뭐 하락 에너지가 완전히 충전됐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죠? 말 그대로 하락이 그냥 일시정지된 상황이라서, 더군다나 오늘 FOMC 회의도 있으니까요. 어제 유가 같은 경우, 뭐 원자재들 같은 경우는 달러가 요즘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일단 재차 하락하긴 했는데, 뭐 사실
하락해야 될 때에서 유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봐요. 전고점 부근에 자리니까 매물대가 있으니까 뭐 더 상승하더라도 당연히 매물 소화를 해야 되는 자리죠. 쉬어가야 될 자리에서 이래저래 핑계대서 쉬어가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뭐 특별히 나머지는 드릴 이야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달러 강세의 힘을 못 이기고 이 금값은 짜불짜불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일단 좀 당분간 좀 더 어려운 시간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혹시나 이 금값이 좀 살아나나 싶었는데 아직 때가 아닌가 봐요. 전 계속 말씀드리지만 1830 위에는 올라와 있어야 뭐 올라간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너무 올라가야 될 때마다 지금 장대 음봉을 맞고 떨어져 가지고 아직까지 금의 시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야 될 타이밍에 지금 못 갔어요. 그래서 저항이 따따블로 누적돼 갖고 지금 가중처벌, 미운 털이 베꼈죠. 그래서 지금 가중처벌을 받고 있다라고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보면은 일단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 다 본 거고요. 오늘 밤에 재밌겠네요, 그죠? 파월 의장이 어떤 표정으로 인터뷰를 하나 우리 그런 것들 재밌게 한번 지켜보자고요. 우리 입장에선 그죠? 뭐라고 하시나. 하락 포지션을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신 분들은 그냥 뭐 편안하게 이제 뭐 지켜보시면 되는 구간에 그런 구간에 와 있는 것 같고요. 마침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제가 어떤 이야기했던 그런 자리들까지 내려왔네요. 사실 FOMC 회의가 오늘 밤이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낙폭도 좀 있고 이래서 전 솔직히 오늘도 뭐 폭락하네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요. 오늘은 그냥 뭐 적당히 버티다가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뭔가 굳이 어떤 상승에 베팅을 하고 반등에 베팅을 해보고 싶으면 저 같으면은 이제 오늘 이런 지금 저 같으면 삼성전자를 한 숟가락 정도는 얹어보겠어요. 저 같으면요. 만약에 제가 굳이 상승에 베팅을 한다면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선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어제 시가가 얼마죠? 324.6이거든요. 대충 그 자리 부근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선물 매수를 한다면 단타 입장에서 그럼 지금쯤 그러면 저 같으면 지금쯤 한 숟가락 얹어보고 싶어요. 제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하락 추세,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인데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인데 상승 보지 말라고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근데 계속 반등을 이야기하고 반등 타이밍을 좀 잡으려고 하고 있긴 하죠. 여러분들 많이 많이 보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요. 왜 이걸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냐면은 중요한 거는 변곡 잡는 거라고 생각해요. 주식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추세는 그냥 이렇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일정하게 가면은 이건 사실 가장 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실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때가 아니고 평상시가 아니고 가다 꺾이는 거 이런 구간을 잘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구간에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쯤 시장이 변속을 하냐, 언제쯤 시장이 변곡을 만들어내냐,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저 때 베팅을 해야 되는 게 맞긴 맞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저는 변곡 자리를 잡으려고 이제 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런 변곡을 잡는 거를 학습하는 과정을 보여드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베팅할 생각은 하나도 없고 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같으면은 이런 때 베팅 해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변곡 잡는 그런 팁 같은 거, 쟤는 어떻게 변곡을 잡을까, 이런 거에 대한 걸 좀 살짝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양봉이 나와야지 일단 뭐 매수를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양봉이 오늘 종가상으로 붕괴가 되면은 또 다시 의미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밤에 FOMC 회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오늘 뭐 이렇게 오늘 어제의 시가를 살짝 붕괴시킨다 하더라도 그냥 오늘 밤 정도는 그냥 견뎌볼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만약 제가 뭔가 매수를 한다면 지금 뭐 선물도 지금 이때쯤 한번 매수를 해볼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학습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습의 차원에서 이런 상황에서 멍하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이제 어떤 변곡을 잡는 차원에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본 거고, 한 번쯤 해보세요. 아니면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필요하긴 합니다. 소액으로 한번 해보세요. 소액으로 해보실 분들은 내 계좌에 내 인생에 영향이 아무것도 없는 측면에서 아무것도 없는 정도 비중을 갖고 한 숟가락 정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때쯤이면 시장 변곡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나? 라는 차원에서 뭐 한 숟가락 정도는 학습의 차원에서 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의 차원에서, 그죠?
하락 추세인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변곡을 잡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하락 추세 중에 역방향이잖아요. 역방향. 변곡이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난이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걸 잘해야 된다. 이야기가 좀 자꾸 옆으로 새네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하여튼 뭐 오늘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죠? 굳이 뭐 굳이 어떤 지지력 테스트 이런 걸 보려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만들어 놓은 양봉의 시가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지지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들 위주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물이고 삼성전자고요. 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그래요. 어제 만들어 놨던 양봉의 시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 자리가 상승을 보시는 분들의 어떤 베팅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 자리가 붕괴되면 안 좋은 겁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 원달러 환율 정고점 테스트 중이고요. 뭐 나머지 특별하게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